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백미러로 보였던 처녀 귀신. 지난달 내가 겪은 일입니다. 그날 나는 낮에 혼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에 걸리는 바람에 나는 심심해서 여기저기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백미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차 뒤에는 외건이 멈춰 있었고 운전석에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조수석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한 것이라고는 해도 사람이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긴 머리카락의 여자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만 모습이 묘하게 이상했습니다. 바로 옆에 앉은 운전석에 남성보다 앉은 키가 너무 낮았습니다. 머리 위치가 남성의 어깨쯤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라면 그 정도 키라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 여자의 머리 크기나 어깨폭을 봐서는 분명 성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보통 자리에 앉으면 남자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곳에 머리가 있을 텐데 그 여자는 어떻게 봐도 머리가 너무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눈도 이상했습니다. 눈썹과 눈매가 완전히 치솟아 차 바깥에 무엇인가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백미러로 보일 뿐이었지만 나는 그 여자의 모습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차가 흔들리는 것인지 내가 떨고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신호는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엑셀을 밟고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백미러를 보자 외건은 그대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교차로인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외건은 앞에 있는 벽에 무서운 기세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외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차에서도 사람들이 내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을 들여다본 나는 너무나 큰 공포에 사로잡혀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외건 안에는 한 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붉은 옷을 입고 있는 긴 머리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자만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남자는 귀신이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무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내가 백미러로 보았던 것처럼 붉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것은 피에 젖어서 붉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하얀 옷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거울을 통해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절대로 죽지 마라. 내 친구 언니가 겪은 일입니다. 몇 년 전 그 언니는 새로 취업한 회사의 환경에 익숙해지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업 시간도 길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된다고 하지만 이미 그 언니는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석에 몰려 있었습니다. 점차 식욕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자 자신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부서져서 원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자세히 보니 손과 발도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자신과 얼마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 그녀에게 동정을 느꼈습니다. 그런 한편 그녀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생각에 난갈에 다리를 걸쳤습니다. 그러자 아래에 있는 여자는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양손을 들고 이미 얼굴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앞면을 필사적으로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손으로 크게 X자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뜻을 이해한 그 언니는 난간에 걸친 다리를 되돌렸습니다. 그러자 아래에 있던 여자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 언니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여자가 서 있던 장소에서 손을 모으고 감사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친구들은 그 여자의 행동에 몹시 감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살아남으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사람이 왜 스스로 생명을 끊어야만 했는지 그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세 번째 이야기, 대구 경산의 원룸촌 사건. 부모님은 대구 근교의 경산시 원룸촌에 원룸을 가지고 계시는데 20대 막장부터 일반인까지 갖가지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난다. 잘린 다리 사건이나 낯선 중년 여자 둘이 내 원룸 문고리를 집요하게 후벼파고 들어오려 했던 사건이나 동거하던 커플이 헤어지자 농약을 먹고 몇 시간 신음하는 소리에 참다 못해 문을 따고 들어가 비를 토하며 발작하는 여자를 병원에 보내야 했던 사건 등. 근데 그중 너무 무서웠던 사건은 내가 살았던 원룸 바로 옆 건물, 같은 층에 창이 마주 보이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옆 건물 1층에 보이는 방엔 남자 혼자 살고 있었는데 건물이 너무 가깝고 창문으로 모든 게 보일 정도로 창도 커서 내일 커튼을 쳐놓고 있었다. 가끔 더워서 커튼을 젖혀두고 가끔 보면 늘 밤에 불이 다 꺼진 방에서 미동도 없이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런 낯선 남자의 일상이 별로 달갑진 않은지라 게다가 종교는 딱 질색이라 광신도인가 싶어 커튼과 창문을 모두 닫은 후 몇 주간 그를 보게 되는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경찰이 오고 사람이 모여들었다. 바로 옆 건물이라 가서 들으니 그 남자가 자살을 했다고 한다. 그것도 몇 주 전에 말이다. 연고도 없던지라 문 앞에 쌓여가는 신문과 우유, 그리고 이웃들의 악취가 난다는 민원으로 결국 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가서 발견된 것이다. 그 남자는 넥타이에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타이가 불과 며칠 만에 끊어지면서 무릎을 꿇은 듯한 자세로 몇 주간을 부패했던 것이다. 내가 봤던 그 기도 자세는 사실 시체였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비집고 가보니 난 태어나서 시체를 본 적이 딱 한 번인데 말 그대로 청동상의 모습이었다. 검푸르게 변한 전신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바닥엔 어디서 나온지도 모를 오물들이 흩어진 채 시큼하다기보단 누린내에 가까운 형은 못할 냄새로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 제지하는 경찰 때문에 그 모습을 제대로 본 것은 단 몇 초지만 아직도 사진처럼 생생하다. 턱이 빠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벌어져 있고 그 사이로 부어오를 대로 부어오른 혀가 쇄골뼈 가까이까지 길고 굵직하게 삐져나와 있었다. 왜 그전엔 그 혀는 보지 못했을까? 눈은 감았지만 푹 꺼져 있었고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임신한 사람과 같았으며 엉덩이 아래로 시커먼 배설물들이 잔뜩 흘러 있었다. 당시 정확한 사망 일시는 몰랐지만 부패 상태로 보아 몇 주는 되었으니 내가 늘 봤던 그 기도하는 모습은 이미 죽은 그의 시체였던 것이었다. 단 몇 초간의 모습이었지만 아직도 그 모습은 사진을 보는 듯 생생하다. 실제로 보는 생명이 없는 육체란 상상보다 더 허망하고 공포스러웠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